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과 연결을 해서 이 기출문제는 이번 시험에 다시 출제가 된다 해갖고 31회 시험 1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어떻게 문제가 나오게 됐는지 이 기출문제 해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라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서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은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중개보조원이라는 상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새로 첨가가 된 규정이 됩니다. 2번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이 새로 도입된 내용이 있게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 개업공개사가 사용하는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요게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새로 도입이 됩니다. 4번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라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X.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명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 명칭이라든가 소재지라든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X가 되겠죠.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이 기본 모니터링이 됩니다. 6개월마다 실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지문은 새로 도입된 내용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요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회 시험에서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똑같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요게 이제 이 새로 도입된 내용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18조 2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에 보면 5항에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데 이 법령을 그대로 이제 옮겨갖고 지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란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28회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똑같이 틀린 지문으로 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4번은 역시 이제 공인중개사법 18조의 2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하는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이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라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여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명시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여기 6개월마다 시행한다. 이게 분기별로 시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기본 모니터링을 보면은 기본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이게 이제 기본 모니터링이 됩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건데 이거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령을 그대로 뺏기고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뺏겨서 이제 이렇게 그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이제 그 새로 도입된 내용은 그 기출 문제 나온 게 없겠죠. 그래서 이 법령을 그대로 뺏겨서 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2번은 게시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게시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해야 되는 사항 아니죠. 여기도 역시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는 사항 아니고 소속 공인회사가 있는 경우 소속 공인회사의 공인회사 자격증 사본 이게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는 거죠.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 게시 의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 요거는 이제 게시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번 시험에 이제 그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는 사항 아니죠. 그래서 이제 20회 시험에 보면은 개업공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X가 되겠죠. 똑같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 원본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4번은 소속공인회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회사의 공인회사 자격증 사본은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원본 이렇게 됐는데 30회 시험에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나왔는데 이거를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해갖고 31회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 요게 이제 그 정답이 되는데 28회 시험에서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요게 이제 신고 확인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이렇게 해서 28회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하고 똑같이 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지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회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휴폐업에 대해서 이제 그 틀린 거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1번은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 일부터 이 폐업 일이 아니라 처분 일 이렇게 되겠죠. 다시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그래서 X가 되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은 개업공인회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회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1년 이내입니다. 소속공인회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 한 번 받은 거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거나 소속공인회사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회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의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은 1번은 이제 25회 시험에도 나왔었고 29회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29회 시험에서는 폐업일 1년 똑같이 이렇게 해서 X가 되는 거죠. 폐업일 1년이 아니라 여기 폐업일 1년이 아니라 처분일 1년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29회 시험에서는 처분일부터 처분일은 맞는데 3년이 아니라 1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일 1년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25회 시험에서는 요거를 폐업일로 바꿔서 틀린 지문, 그 다음에 29회 시험에서는 1년을 3년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 그 다음에 31회 시험에서는 다시 폐업일로 바꿔서 틀린 지문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26회 시험에 이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개업공예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예사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가 되겠죠. 여기서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서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맞는 지문이 나왔다가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 나왔다가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3번은 폐업 3년이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예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9회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29회 역시 이제 나왔던 지문인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죠. X. 휴업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개업의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휴업하고 폐업하고 사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휴폐업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지문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공인회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예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지역으로, 여기서 이제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1번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이거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묻는 거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거죠.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되고, 2번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X. 과태료 부과 대상 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규정은 전부 다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은 맞죠?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X가 되겠죠. 사무소 이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것인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것인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5번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하고 이전 후 두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5번 지문도 지금까지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던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문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은 1번은 이거 새로 나온 지문입니다. 새로 나온 지문인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하고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거를 잘 구별해서 접근해야 되고, 두 개를 X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31위 출제원이 처음 만든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29회 시험에서 이제 그 나왔던 지문이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했을 때는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예전에 이제 28회 시험에서 어떻게 지문이 나왔었냐면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에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예전에 이제 26회 시험에서 나왔었던 지문인데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한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X가 되겠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예전에 이제 29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하고 이전 후 분사무소 수익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한 이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똑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5번이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인데 이 거래계약서 작성도 이제 매 시험마다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개업공에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2번은 개업공에서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이 된다.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된다.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은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5번은 개업공예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X가 되겠죠.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문들 지금까지는 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지문이 나왔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은 28회 시험에서 개업공예사 갑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같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예전에 이제 29회 시험에서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예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 같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예전에 이제 29회 시험에서 거래계약서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수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이 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데 28회 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같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 5번은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 26회 시험에서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사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 거의 똑같게 또는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예사 갑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것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틀린 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1번 갑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 보장을 설정해 드는 시기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2번은 보증을 변경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보증의 변경은 보증의 효력 기간 중이고 재설정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갑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입니다.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한 정원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장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했을 때 상대적 취소세에 되게 됩니다. 5번은 갑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한 때는 30일 이내, 이게 3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되는데, 요 5번 지문도 매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이 지문들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28회 시험에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 똑같은 거죠. 여기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29조의 보증의 변경, 이렇게 해서 이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보증의 변경이 되는 거죠. 보증기간 만료에 의해서 보증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똑같은 지문으로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8회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세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25회 시험에서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이 상대적 취소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15일이 되는 거죠. 29회 시험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 15일, 이게 이제 30일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 계속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들 요거를 많이 읽어보면은 이 지문 자체가 생소하지 않고 익숙한 지문이 되겠죠.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고 나서 정답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17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예사 갑의 소속공예사 을이, 그러니까 개업공예사는 갑이고 여기서 이제 소속공예사는 을입니다. 을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을 소속공예사의 업무상 행위는 이 개업공예사 행위로 본다, 간주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갑과 을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을은 갑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소속공예사는 개업공예사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을의 중개행위가 금쟁에 해당하여 을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도 해당 주에 규정된 징역형이 아니라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용인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가 징역형, 교도소 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만 처벌된다. 그 다음에 5번은 갑은 거래 당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 이제 양벌규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벌규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러는데, 그럼 이제 이 지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짜잔! 이렇게 하면은 30회 시험에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 행위로 본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을이 소속공예사가 되는 거죠. 뭐 소속공예사나 중개보조원이나 고용인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확인설명서에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28회 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소속공예사가 있는 경우에 소속공예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여기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예시 위임을 받은 소속공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지출을 대행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렇게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이제 새로 만든 유형입니다. 4번이 이제 새로 만든 유형인데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양벌규정 공인중개사법 50조 그대로 옮긴 겁니다. 소속공예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예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고용이 되는 거죠.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이게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입니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예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가한다. 벌금형을 가하는데 여기서는 해당 조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렇게 해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28회 시험에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는 업무보장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4번을 교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을이 개업공예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중개보수 역시 이제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매 시험마다 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1번은 갑의 고의와 과실 없이 의뢰사정 여기서 이제 을이 누굽니까? 중개 의뢰인이 되는 거죠. 의뢰인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갑은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개업공예사 등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만 이 보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당사가 잘못해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는 이 보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개업공예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33조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쟁에 해당된다. 이게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이 X가 됩니다. 이 지문도 이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던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갑과 을의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문은 그동안 어떻게 출제가 됐었을까? 짜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29회 시험에서 이제 나왔는데 개업공예시 고의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죠. 여기서는 개업공예사가 잘못해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으니까 보수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는 의뢰사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개업공예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의뢰인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으면 중개보수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29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1,000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주택인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29회 시험에서 이 분양권 전매 이게 판례다 보니까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29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이번 이제 31회 시험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지문은 조금 틀리게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거래당사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약금에다가 기납부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판례의 근거가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받지 않고 총 분양대금을 기준해서 중개보수를 받은 거죠. 그랬을 때는 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거니까 금징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28회 시험에서 이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공행에서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똑같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 이제 29회 시험에서 이제 나왔었던 지문인데 여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28회 지문이라든가 29회 지문이라든가 30회 지문 많이 읽어봤으면 이 지문이 훨씬 익숙한 지문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입니다. 공행에서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 거래 종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니은은 개업공개서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종망에 공개한 경우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운영 규정 위반이 되고 니은은 공개 의무 위반이 되겠죠. 3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고 개인인 거래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운영 규정 위반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 빼고 기억,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되겠죠. 기억, 니은, 리을, 미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총 5가지가 되는데 외워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전부 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받는 절차에서 위반할 수 있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고 지정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 거래 종망을 운영하라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운영규정 위반, 공개 의무 위반. 지정을 받아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몇 년? 1년. 그 다음에 5번째는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보면은 요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24조 요거는 이제 그대로 간 겁니다.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종목을 운영을 했을 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공개의무 위반이 되겠죠. 이건 이제 30회 시험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공개의무 위반했을 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여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되겠죠. 여기선 1년 이렇게 이제 맞는 지문이 나오고 이 뒤에 취소해야 한다. 이게 X입니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했죠. 왜 그렇다고요?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26회 시험에서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X가 되고 이번 시험에서는 이 1년을 6개월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해산 이렇게 되는데 24회 시험에서 법인이 해산했을 때 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24조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운영규정 위반이 되겠죠. 역시 이제 공인중개사법 24조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이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을 했을 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금징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의
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게 알면서가 포인트가 된다고 했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금쟁에 해당된다.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예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예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한 행위, 요거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기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직접 거래로서 금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5번이 요게 이번에 새로 첨가가 된 규정이죠. 첨가가 된 규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4번은 시세, 여기서는 이 5번은 단체, 이렇게 되겠죠.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쟁에 해당이 되고, 5번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금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첨가가 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나? 그 전에 28회 시험에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가 되겠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금쟁에 해당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이제 25회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개업공예사 의뢰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예사 갑이 매수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예사의 중개로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개업공예사의 중개로, 여기서 다른 개업공예사의 중개로 임차를 했을 때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 30회 시험에서 이제 나왔었던 지문,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 금쟁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개보조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 개업공예사 등의 금쟁에는 개업공예사 등의 금쟁이니까, 등이니까 등자가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등장인물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새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33조 8호 그대로 갖다 옮긴 겁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야, 글자가 조금 틀린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뺏긴 거죠.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역시 이제 33조 9를 그대로 갖다 뺏긴 겁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가 금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새로 도입돼서 31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된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31회 시험을 11번부터 이제 20번까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요 근거를 통해서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들, 요게 왜 맞고 왜 틀린지 요거를 이제 잘 파악하면서 많이 읽어보시면은 요번 32회 시험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서 가장 고생 덜하고 합격할 수 있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